안녕하세요, 렉토캠입니다. 오늘은 온티오리 님도 좋은 의견을 이렇게 남겨주셨고, 지난 영상에서 아버지와 이제 대화로 또 이제 시야가 넓게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제 생각을 좀 더 잘 정리해서 구독자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티오리 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지금 삼성이 지금 파업에 그런 핫한 이슈가 있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총평하거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항상 뛰어난 일부 인재에 대한 보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뛰어난 반도체 인재들이 한국에 그런 좋은 기업에 일을 해서 한국이 계속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드리면 그런 시스템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티오리님 말고도 제가 참 댓글을 보고 한국은 주식이 재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하이닉스조차도 RSU를 노조에서 거부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래서 매번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상을 주는 것을 좀 이렇게 자리 잡는 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숙하지 않으면은 이게 같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긴. 주식이 재미있지 않아서, 그리고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 했으니까, 제가 반론을 드리면 지금의 애플이나 구글은 주식이 재밌어지기 전에도 주식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돈이 부족했고 유명 인재들을 잘 되면 같이 나누자.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니까요. 돈을 떠나서, 주식이 우상향하고 이걸 떠나서 같이 이익에 대한 쉐어링에 대한 그 순수한 의미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재들한테 폭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작용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지, 미국 주식이 항상 우상향하니까 RSU를 줬다라는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좀 틀린 얘기인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 이 진짜 GPT나 제미나이, 전 둘 다 씁니다. 둘 다 맥시멈으로 씁니다. 진짜 이미 성숙한 대기업이고 직원들은 스타트업 리스크를 지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현찰을 더 성용한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상장되거나 상장됐어도 폭발적 성장을 위해서 더 올라가게 되는, 그게 원동력이 되잖아요. 인센티브 계속 밀어주는 효과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정착하면 이런 문제들이 진짜 잘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한국이 아직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회사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근데 다시 한번 다른 어떤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우수 인재들, 그 일부 극소수의 우수 인재들에 대한 대우가 괜찮다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혹은 차세대 반도체 한국의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제가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는 하나의 좋은 시스템으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주변에 초고액 연봉자가 많진 않지만 그렇게 찾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 의견을 남기고요. 더 나아가서 왜 우려가 있냐면은, 이번에 어쨌든 그런 우수 인재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되면 여기로 다 오겠죠. 미국으로. 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더라도 요즘 테크가 안 묻는 빅시리가 없어서 웬만한 대도시에 이제 다 성장을 다 테크로 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도시들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요즘 성장이 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텍사스를 필두로 모든 도시들이 정말 테크가 안 묻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크가 묻게 되면은 다 이제
주식이나 스톡 옵션이나 RSU를 이제 주식 보상으로 정말 고액 연봉자들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우수 반도체 인력은 이렇게 한국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죠. 뛰어나면은 결국 다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인재 싸움이고 AI가 발달하고 자동화된다고는 하지만 중국이나 TSMC를 보십시오. 그 AI로 자동화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고액을 주고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데려오려고 할까요? 아직은 AI가 거기까지 가기는, 아마 제가 일을 못하면은 이제 AI가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R&D를 대체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굉장히 보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재 유출은 정말 회사의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테슬라지 않습니까? 테라팹의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진짜 기존 반도체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역시 몇 개는 예상대로 맞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파운드리랑 파트너 전략을 잘 하지만 그래도 자기 생태계를 이제 차근차근 구축하려고 하고, 이제 SOC와 이제 패키징 쪽을 시작부터 거기가 이제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뭐 아직 메모리를 뭐 양산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우수 인재들이 여기로 오는 게 뭐 이상하지 않겠죠. 뭐 여기 웬만해서 그런 분들 뭐 5억 이상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5억만 제시하면 다행이죠. 그 이상도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좀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뛰어난 인재에 대한 보상이 좀 잘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여기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스멀스멀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우수 인재들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지길 좀 간절히 바라는 게 다시 한번, 제일 큽니다. 이미 테슬라가 호시탐탐 그런 분들을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미국으로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빨리 올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부디 그런 인재에 대한 보상 체계, 그런 게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만의 특유의 어쨌든, 주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제가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았구나. 이게, 다르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아무래도 여기 문화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큼 고속 성장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진짜 자발적으로 그냥 미친 듯이 일합니다. 뭐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하고요. 인센티브가 워낙 막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도 죽어라 하고, 뭐 더 조금 누가 더 주면 이직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나마 좀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는데, 하이닉스조차도 참 한국 문화가 RSU랑은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뷰는 저는 아버지께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저는 2, 3년은 뭐 지금 메모리를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어떤 이제 메모리를 계속 때려 넣어도 성능이 계속 증가할까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제는 그냥 때려 넣으면 계속 그냥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돼서, 지금 당장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그 3사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래 기술로 얘기한 거는 2, 3년 뒤입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어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기술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재본수의 역설이라서 더 쓸 거다. 수요는 끝도 없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 조금 수정하면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데다가 이제 포톤 인터커넥션, 광 인터커넥션 뿐만 아니라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코 패키징, 옵티컬 컴퓨팅,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세레브라스도 이제 상장을 했죠. 뭐 그게 막 엔비디아를 다 대체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 두 개면은 그게 재본수의 역설이 말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성숙해가지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메모리를 적게 쓰는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패키지로 다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HBM이 쓸모없다라는 게 또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항상 0과 1 사이에, 제가 아버지랑도 얘기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데 0, 1 사이에 수많은 걸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그로스가 떨어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이제 다각도로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2, 3년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뒤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숙 단계로 올라오고 뭐 퀀텀 컴퓨터도 오고 여러 것들이 다 와서 야금야금 그게 다각도로 조금씩 갉아먹으면은 그때는 좀 지금과 같은 그로스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 3년은 저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계신 분도 바보가 아니고 빅테크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다들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합리적인 연구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을 한두 개만 마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여러 기업들이 정말 다각도로 많은 것들을, 미국에서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한국에서 보는 그런 메모리적인 시야뿐만 아니라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열심히 뒷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100%.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다 들어오면 그때는 지금, 그리고 뭐 메모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증산도 하고 공장도 증설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사이클릭적인 면이 다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걸, 저도 그래서 AI 수요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망하라 다시 한번 그럼 망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팍팍 쉬프트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뷰가 이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인재들에 대한 보상, 너무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걸로는 이제 유지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면, 결국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은 어디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이민을 막아도 우수 인재에 대한 이민을 막지는 않습니다. 쌍수 들고 환영을 하죠. 여전히 그렇게 막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해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올해는 진짜 강력하게 해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수 인재, 특히 뭐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절차는 굉장히 스탠다드화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민을 막아도 트럼프 대통령 전기 때 보면은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많았지만 뭐 50만 명 이상은 받았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막았어도 50만 명이면은 광역시 절반급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때는 막 100만 명 이상, 200만 명도 찍어서 문제였는데 그래도 50만 명씩 받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수 인재 위주로 받겠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오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특정 분야에서 축출하다 그러면 미국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이런 메모리 붐이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걸 바라는 마음에서 인재들이 여기 다 빨려오면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더군다나 테슬라가 이제는 기존의 어떤, 저는 좀 더 파괴적인 걸 기대했었는데 기존의 어떤 반도체를 이제 밟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이 한국의 우수 인재들이 타겟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